명상이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지난번 시간에도 했는데 그 명자가 고요할 명, 그윽할 명, 깊을 명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명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사람들은 원하는가? 우리 일상의 삶이 너무 산란하고 너무 걱정이 많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내 마음이 끝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고요하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끝없이 서로를 공격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바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명상한다 그러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음이 평화롭기를,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또 한편에서는 또 원하죠. 우리 마음이 두 개라. 하나는 세속에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또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드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명상할 때 명은 그윽하다. 또 마음이 깊은 바다처럼 고요해지다. 이런 게 첫 번째 의미고 이 명상이라는 착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게 통찰하는 걸 말해요. 깊게 이렇게 고요함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명상한다 그래요. 상자가 생각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죠. 한문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살아온 날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는 것, 반성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을 명상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하루가 끝나면 오늘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내 인생이란 얼만큼 살아왔나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되면 30대도 힘들지만 40이 되면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40이 됐나? 그러면서 자기의 40년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근데 또 60이 넘으면 아이고 나 벌써 환갑이네. 에?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다 살아버렸구나. 이제 남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100세,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는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성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뜻이 명상할 때 이 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는 이제 서양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데카르트도 어느 날 반성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다. 무엇가 진실인가? 언젠가는 시간을 내서 깊게 한번 탐색을 해 봐야겠다. 근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못 가졌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오늘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녁에 아마 이 시간쯤 됐나 봐. 저녁 한 7시 반이나 우리 명상 법회 시간쯤 무렵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해봤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촛불은 실제 할까? 내가 촛불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있는 것이 아닐까? 몰라. 또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서 촛불은 실제하지 않는데 여기에 촛불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이 촛불은 확고한 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또 모르지 이 촛불은 금방 사라져 버릴 거 아닌가.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은 뭘까? 이렇게 계속 사유를 했어요. 몰라.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교육을 통해서 받은 지식이지 이 지식도 의심스럽다. 1 더하기 1이 꼭 왜 2가 돼야 되느냐.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어떻게 그 진리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믿어왔고 확고하게 여겼던 신념이나 지식들을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반성적으로 사유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다.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낸 책이 그 명상 혹은 성찰 이렇게 불러요. 메디테이션. 이게 서양의 명상의 기원은 바로 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보세요. 촛불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촛불이 존재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이것은 어때요? 부인할 수가 없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구나. 내가 생각을 하는 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날 저녁 의자에 앉아서 촛불 앞에 앉아가지고 데카르트가 자기의 그 사유한 것을 노트에다 적으면서 이렇게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상이에요. 즉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게 돈 버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그 녀석을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서 반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명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대 학생이었는데 젊어서 이 동양 이런데 티벳이라든가 남방 이런데 가서 명상 공부를 했어요. 20대 때. 그래가지고 동양의 명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50대가 돼서 자기가 병원의 이제 책임자가 되니까 동양의 명상을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 환자들한테 이 명상을 가르쳤는데 그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회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8회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걷기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먹으면서 하는 명상,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명상, 바디 스캔,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오직 명상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걸 환자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엄청난 큰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현재 이 MBSR, Mindfulness Based, 마인드풀니스는 이제 우리는 명상 혹은 알아차림 명상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에 기초한 스트레스 리덕션, 스트레스 감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축약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MBSR이다. 그래서 이 MBSR은 호흡,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나가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걸으면 어때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자기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림하는 이 명상을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게 그 의사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이걸 승인 내지는 공인을 해줘요. 미국 APA, 미국 심리학회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의료계와 심리학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공식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사들 중심으로 또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명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 명상은 현재의 순간순간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현재의 순간순간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한다. 순간순간 경험에 대해서 걷는다면 어때요? 걷는 그 행위에 대해서 현재의 순간순간 걸을 때 앞발 뒷발이 있는데 그 앞발과 뒷발이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와 의지를 갖고서 그걸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세 번째는 판단을 멈추고 이 말을 넣었어요. 뭐라고요? 판단을 멈춘다. non-judgmentally. 우리가 끝없이 이 삶을 살아갈 때 끝없이 판단을 하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경험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끝없이 판단한다. 너 이래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돼. 마땅히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안 는 거야? 이러면서 자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밀어붙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보세요. 인간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판단을 멈추는 게 명상이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카르트의 명상은 글로 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포함해요. 서양에서의 명상은 데카르트식 명상인데 데카르트식 명상은 자기를 반성하는 거, 반성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유를 이렇게 포함합니다. 근데 동양의 명상은 언어적 판단을 어때요? 멈추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요. 사찰에 가면 입구에 어떤 글이 비석에 서 있냐 하면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 문내자는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막존지혜하라. 지적인 이해를 지식을 버려라. 막존지혜, 암과 해, 이해를 그거 하지 말라. 어디에 들어오나? 이 문에 차 문내자,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막존지혜하라. 지식과 언어적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이 문에 들어온다. 이 문에 들어오려면 언어와 판단을 갖고는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명상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자기의 내적 통찰이고,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기의 내적 통찰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어적 판단을 멈추어라. 언어적 판단은 돈 버는데 필요해요. 변호사 지식을 가져야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장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영적 깨달음, 자기의 본성을 보는 이 명상의 길에서는 그러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선종, 또 우리 동북아시아 선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심전심, 교의 별전, 이 이야기를 쓰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다. 언어적 가르침 바깥에 따로 전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 바깥에 따로 언어적 가르침 이외에 별도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그 언어를 벗어난 가르침이죠. 이런 뜻에서 이 동양적 지혜는 언어적
바뀐 개념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서구 정신은 어때요? 서구는 서양의 논리는 언어를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의 명상, 데카르트식 명상은 언어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어적 사유를 포함해요. 그리고 기독교도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노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언표죠.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생겼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최초에 말이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은 서양의 철학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인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판단을 멈추고 현재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명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명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종류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명상의 목적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는 그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없고 지각 능력이 없고 그럴 때는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사티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고요함을 목표로 하는 명상은 그 집중 명상이다. 사마타 명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원한다면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른다? 사마타, 즉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통찰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가요? 그러면 통찰 명상이다. 이런 경우는 위파사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그 사람의 본성을 깨닫고자 하자 하는가? 그리고 영성 체험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나이고 뭐가 진정 나인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화두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명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하느냐, 마음의 고요함을 목표로 하느냐, 지혜로움을 목표로 하느냐, 영적 깨달음을 더 중시할 거냐에 따라서 명상이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명상을 어떤 명상을 선택할 건가는 이 목적에 따라서 그 명상이 달라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그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알아차림 명상이냐, 이게 집중 명상이냐, 이게 통찰 개발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본성에 대한 본래 우리들의 면목을 깨달음에 초점을 맞출 거냐에 이게 따라서 그 지도 방법을 이렇게 달리 해야죠. 명상한다고 하니까 다 똑같은 명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명상 분류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그 주제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어요. 주제에 따라서. 명상 대상과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걷는 것을 집중하면은 걷기 명상, 먹는 것을 중시하면 먹기 명상, 소리를 집중하면 어때요? 소리 명상. 요가랑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요가 명상. 그 집중이나 그 명상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 대상은 계속 막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이 돼요. 언제 뭐 춤 명상이 있었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춤 명상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숲에 가니까 숲 명상이라 하자. 그래갖고 숲 명상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때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명상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이것도 어때요? 차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호흡 명상인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다 집중하면 이것도 뭐라고 부르자? 호흡 명상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부르자.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 어때요? 엄청 다양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명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명상의 다양성이죠. 근데 명상이 이렇게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 목표로 보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아차림 명상, 혹은 집중의 명상, 혹은 통찰의 명상, 혹은 화두 메디테이션, 화두 명상, 혹은 깨달음의 명상, 이렇게 그 질적인 내용에 따른 거죠. 걷기 명상은 알아차림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걸으면서 마음의 고요함이 느낄 수 있고, 걸으면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고, 걸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질적인 내용 분류고, 그 명상을 뭘로 하느냐, 대상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심리학에서 혹은 상담에서 명상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상을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되어 있고, 그 모든 병원에서 명상을 환자 치료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명상을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명상에, 이런 명상을 이제 인경 스님은 과정에 따른 프로세스나 어프로치, 그 환자나 그 내담자들에게 그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세스, 그 과정으로서 혹은 개입 절차로서의 명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기존의 명상 분류법하고는 조금 달라지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명상 상담에서 개발한 게 알아차려고 머물러 지켜본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염지관 명상. 어깨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어깨의 느낌을 온전하게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그 어깨의 느낌이 점점 감소되고 사라져가는 전 과정을 지켜보는 명상. 그래서 이런 명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지관,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는 명상이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 세트화됐고 구조화됐고 개입을 위한 명상이다. 이 성격을 전통적인 명상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MBCT라고 하는 거, 시걸이라고 하는 영국학자가 그 MBSR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예요. 이게 전통적인 인지치료가 재발률이 많아요. 인지치료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울증을 한 번 겪은 사람은 또 우울증 겪을 확률이 70%가 넘고 두 번 우울증 앓은 사람은 세 번째 우울 재발할 확률이 거의 90%에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가 목적인데 이 명상이 우울증 재발에 아주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의료계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울증 환자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명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명상은 치료적 전략으로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세스고 뭐죠? 개입이죠. 인터벤션이에요. 인터벤션 그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개입 치료를 위한 혹은 상담을 위한 개입적 명상인데 대부분 이것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3분 명상은 MBCT에서 3분 명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3분 명상인데 공식적 명칭은 3 minutes, 이게 3분이죠. 3 minutes breathing, breathing space. 3분 호흡 공간, space. 우울증 환자들이 여유를 못 가지니까 그들에게 어떤 여유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3 minutes 뭐라고요? 스페이스, 브리딩 스페이스 이렇게 공식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우울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단계, 두 번째 호흡으로 돌아가는 단계, 세 번째는 온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단계. 우울은 정서 장애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면 온몸에 느낌이 그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관찰하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3분 호흡, 3분 호흡 공간. 그런데 이게 3분 호흡 공간 명상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인경 스님은 이걸 3분 명상이다. 3 minutes meditation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자. 또 어떤 분들은 미니 명상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3분 3 minutes meditation 이렇게 부르자. 인경 스님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근데요 여보세요. 근데 왜 3분일까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3분일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협적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내 자존감이 상했거나 누구한테 예기치 않는 공격을 받아서 위협적 상황이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자율신경계는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교감신경계, sympathetic nervous system이에요. sympathetic이란 것은 공감하다, 교감하다. 즉 외부의 위협적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교감하고 반응하는 신경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계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신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가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몸이 더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봐봐요. 막 손에 주먹이 올라가고 예.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그 창고에 보관된 에너지를 전 근육에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게 3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3분이 지나면 부교감 신경계,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 신경계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그럼 부교감 신경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졸음이 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상황 끝.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서 다리도 어때요? 뻗고 싶고. 아이고. 그래서 어때요? 졸음이 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은 긴장을 하고 한 번은 쉬어야 돼요. 이완을 돼야 돼요. 한 번은 교감을 해야 되고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받아들였으면 한 번은 어때야 돼요? 한 번은 줘야 돼요. 나는 받기만 하겠다. 이거 안 돼. 한 번은 줘야 되고. 아니 제 손을 보세요. 한 번은 잡아당겨야 되고 잡아당겼으면 어때야 돼요? 온종일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기가 근육이 뭉쳐갖고 문제가 돼요. 한 번에 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흥분 상태가 온종일 계속되면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심장은 빠르죠. 혈액은 온 세포를 갈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처럼 빙빙거리면서 온 세포를 에너지를 그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 피골이 상접할 만큼 에너지가 고갈 상태가 돼. 그래서 인간은 한 번은 에너지를 쓰고 한 번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 인간이. 좀 쉬려고 하면 어때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네. 이거 좀 쉬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노후 자금을 해갖고 은행에다 맡겨서 그 이자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어때요? 곤두박질 쳐가지고 뭐 본전도 못 돼. 그래서 끝없이 위협적인 상황에 계속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쉴 날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카톡. 조금 있으면 누가 문자를 보내갖고 계속 나를 어때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니까 나중에는 저녁쯤 되면 어때요? 피곤하고 지쳐요. 쉴 날이 없어. 그러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교감 신경계를 의도적으로 활성화시켜줘야 돼. 근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이에요. breathe, breath. 호흡, breathing practice. 그 호흡 수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교감 신경계를 어때요? 활성화시켜. 이 법당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경건해지죠. 지신기명예. 이 소리가 어때요? 낮고, 네, 낮고 차분한 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들여도 이 그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이완이 되면서 평화로움을 느낀대요.
근데 한쪽에서는 막 스마트폰, 인터넷, 뭐죠? 그 카톡이 날라오고 계속해서 나를 흥분시키죠. 그러면 한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기명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숨을 어때야 돼요? 숨 들어 마시고 한번 내쉬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최첨단은요, 우리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있어. 조선시대 때는요, 저기 전라도 순천 땅을 가려면 한 달 걸렸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시간인 4시간이면 가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휴식을 해야 되는데 3시간 가놓고도 휴식을 못해요. 3시간 가놓고도 여전히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이나 조선시대인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50명의 노예를 갖고 있대요. 세탁기고 전화기고 청소기고 밥통까지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바빠요. 그래서 쉬지를 못한대. 그래서 명상은요, 우리를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명상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이에요. 이제는 호흡에 집중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고, 화장실 가서도 호흡에 명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정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첫 번째, 명상이란 어떤 뜻인가? 그리고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오는 그 명상이 굉장히 언어적이고 반성적인 걸 강조한 반면에, 동양적 명상은 언어적 판단을 멈추고 자기를 되돌려 돌이켜 보는 것, 이런 것이 동양 명상에서 중시했다. 서양은 플라톤이 아카데미에서 기하학을 모르면 아카데미에 오지 말래. 그래서 수학, 논리 이런 것이 서양의 강조점인 반면에 동양은 판단을 멈추고 지적인 이해를 내려놓는 걸 강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상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그 명상의 목적에 따라서 또 명상의 주제에 따라서, 그런데 최근에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활용되면서 처치와 개인 목적으로 그런 명상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명상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상 공부해서 좀 더 마음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덜 걱정하고 좀 더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본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